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저희 코너 이름이 뭐죠? 종편TV 미국의 속살 민낯을 쏙쏙 들여다보자 였는데 였는데 네. 그래도 미국에서 돈 번 이야기를 네, 주로 하시죠. 재미있는 이게 돈 번 얘기인데 재미있는 돈 번 얘기해야죠. 남들이 이런 돈 번 얘기 보면 물론 재미는 있을 수도 있지만 배 아픈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저희는 이왕이면 재미있는 한국 사람이 돈 많이 번 얘기를 갖다 해보고 싶습니다. 자, 물론 외국 그러면- 사람도 돈 번 얘기 네, 해보죠. 오늘은 진짜 돈 번 얘기를 네. 하는 거죠. 네, 네. 네. 자 바로 이제 빌딩왕. 이다윗 씨. 네, 한국말로는 빌딩왕. 네네. 네. 이다윗 씨 네. 얘기로군요. 네. 도대체 몇 채나 갖고 있길래 그 빌딩왕이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된 거죠?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은 알고 있을 거예요. 본인은 그렇지. 알고 있을 거예요. 본인은 근데 알고 있겠지. 다른 사람들은 정확하게 모른다는 게 공식적인 통계가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2015년 한 4년 전, 5년 전이죠. 그때 작은 건물, 그다음에 뭐 큰 건물 뭐 이렇게 합쳐가지고 한 100여 개. 그러니까 밸류로는 30억 달러. 30억 달러면은 한국 돈으로 얼마 정도죠? 30억이면 뭐 한 3천억인가? 아니. 30조. 30조? 3조. 3조? 3조죠. 3조. 3조. 네. 3조도 뭐 엄청 3조면은 대단하죠. 지금 미국 그렇죠. 네. 방위군이 거의 뭐 지금 5조로 올린다, 뭐 만다 한 정도니까 그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그렇죠. 돈을 가지고 있다. 대단하죠. 뭐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곳 앞쪽에 있는 건물들도 비록 작지만 그분의 소유로 돼 있죠. 요 건너편? 네. 맞아요. 물론 뭐 이 다윗 씨가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뭐 네. 그래도 갖고 있다고 뭐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사람들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들은 이분이 처음부터 뭐 돈벼락을 맞았다든지 아니면 유산을 많이 받았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처음에 그분은 네. 이 빌딩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거에 신경 별로 없이 그냥 순수하게 아니 오늘은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하는 그냥 내과 의사였어요. 내과 선생님이셨죠. 네. 예. 근데 일반인보다는 물론 돈을 좀 많이 그렇죠, 버시겠죠. 의사니까. 네, 기본 네. 뭐 한 20만 달러 정도 뭐냐는가.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다 모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많이 벌면 많이 그렇죠. 쓰니까. 그러니까 빌딩을 좀 많이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벌지는 못하죠. 그럼 이분의 이제 비결을 우리가 이제 슬슬 풀어놔야겠죠. 예. 물론 비결이라는 게 뭐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먹는다. 뭐 그게 그렇죠. 비결이죠. 좋은 목에 있는 것을 뭐 싸게 저렴하게 사서 그 안에 있는 가치를 올려서 뭐 이렇게 한다. 그렇죠. 이런 근데 것도 이제 있지만. 그럼 이제 우리가 음. 그런 건 뭐 굳이 이 돈 번 이야기를 볼 필요가 없죠. 그렇죠. 저희는 이제 그거를 이제 좀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분석한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사실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비결이라는 게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분석에 의하면 선견, 지명. 그러니까 이제 미리 앞을 내다봤다는 얘기인데 근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 한 얘기니까 저희 얘기가 아니고 좀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한 게죠. 근데 전문가들 얘기는 항상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이래서 잘 됐으면 야 이래서 잘 됐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잘 됐으니까 이분은 선견지명이다 이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블루오션이라는 경영 블루오션 있죠. 네. 사실 그것도 따지고 보면 서케 솔레가 정말 할 수 없어서 돈도 없고 그렇다고 뭐 유명한 사람 고르기도 어려우니까 그냥 아크로ባት 조금 하고 서커스에서 놀던 애들 데려다가 이렇게 그냥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이 칠지 어떻게 알았어? 근데 그거를 저쪽에 있는 누구야? 이 영국이나 프랑스에 있는 교수가 볼란세이 교수 그걸 딱 보고 나서 야 이게 블루오션이라는 띠어리다 라고 만든 것뿐이라고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선견지명이 그런 거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 미리 사두고 그렇죠. 이거 누구나 하는 판단이죠, 그죠? 자 그럼 하나하나씩 한번 따져볼까요? 자, 오늘 좀 길어지겠는데요. 예. 사실 이 다윗 씨도 첫 번째 빌딩은 좀 비싸게 사신 거예요. 부동산 업자하고의 얘기 중에서 부동산 업자가 많이 챙겼거나 아니면 뭐 그렇죠. 부동산 업자가 어떤 사람 편을 들어서 본인의 어떤 그거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빌딩을 비싸게 산 게 이 양반한테는 오히려 그게 투자에 눈을 뜨게 해주고 전화위복의 찬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스마트하고 현명했으니까 두 번째부터는 싸게 샀겠군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예, 싸게 샀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빌딩이라고 그러면은 이 주로 이 미국에 있는 거는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오피스를 많이 렌트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빌딩이라는 게 공실률이 적어야 돼. 공실률이라 하면 그러니까 렌트 안 당한 거. 렌트 안 나고 비어 있는 거. 네, 임대를 못 고정비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돈이 안 들어오는. 그러니까 호텔로 말하면 빈 방들. 그렇죠. 그렇죠. 그 빈방들이 많았었는데 음. 이 사람이 참 아이디어를 낸 게 야, 그 빈방이 많은 것보단 차라리 저렴하게더라도 그 오래 있을 수 있는 그 우리는 이제 앵커 테넌트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오래 있을 수 있는 그런 기관하고 컨택을 해서 거기로 채우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 LA 카운티 정부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카운티 정부의 어떤 그 부서들, 디파트먼트를 유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빌딩에다가. 아 근데 물론 건물 살 때 이런 돈은 다 은행에서 꼬아가지고 샀긴 해요. 물론 그렇죠. 미국 아시다시피 뭐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은 대부분의 그 비즈니스가 패밀리 비즈니스예요. 트럼프도. 그렇죠. 트럼프도 트럼프도 사실은 뭐, 그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뭐 몇백만 불을 받아서 시작했다 그러니까. 근데 일단 이다희 씨가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가? 내과 의사.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가족은 뭐 피부과, 신경내과, 치과 의사, 온 가족이 의료계에 있어요. 그리고 또 친구들도 다 의료계야. 그러니까 아예 조금만 이렇게 빌려주시오. 이렇게 십시일반 모았는데 그게 빌딩을 살 수 있는 그 다운페이, 소위 말하는 예약금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돈이 말하면 거예요. 계약금 아니야? 계약금. 그렇지, 계약금 정도 되는 거예요. 나머지 다 대출 받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빌딩을 이제 두세 개를 사가지고 공실률은 아까 얘기한 그 빈방. 카운티 정부하고 계약을 하면서 공실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보통 빌딩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못해요? 그게요. 사실은 이 카운티라든지 이 정부가 어떤 빌딩에 들어간다 하면 그 안에서 적어도 20년 이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유치하는 게 무지 어려워요. 아니 근데 그거 말고 그 얘기는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건물을 샀단 말이에요. 네. 야 이거 뭐 좀 싸게 해가지고 야 너희들 내가 신문광고 해가지고 다 들어와서 싸게 들어와서 써. 그래서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안 그런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일단 빌딩이 빌딩이 없어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빌딩의 그 주소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일종의 그 얼굴의 이 간판이기 때문에 빌딩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래서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만약에 테넌트들이 그러니까 그 입주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일단 오래 있으면 그런 다른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다른 다시 뭐 개보수 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거 안 해줘도 되니까.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돼서 이제 공실률 떨어지고 거기에 그 빌딩은 앵커 테넌트가 누구누구다 얘들아 이렇게 되니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뭐 어떤 소문이 나는데요? 네? 어떤 소문이 났냐? 일단 이분은 그런 앵커 테넌트 되니까 투자자들한테 수익을 돌려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수익률 이게 좋은 거예요. 괜히 투자했다 물려가지고 뭐 빌딩의 공실률이 높아가지고 뭐 돈이 안 들어서 너희한테 줄 돈을 투자를 못 준다 이런 소리는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소문이 나다 보니까 양질의 투자자들이 모인 거예요. 이게 악화가 악화를 구축하고 양화가 양화 그렇죠, 뭐 그런 말? 그렇지. 그러니까 양질의 투자자들이 잘 조직이 되어 있고 또 체계적이고 팀워크가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스포츠팀만 팀워크가 아니네요. 모든 게 다 팀워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운타운, 그 한인타운, 또 롱비치에 보면은 오션사이드 길이라고 맞아. 거기도 길이 있어요. 컨벤션 센터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건물들 있죠. 그런데 있는 이 건물 상당수가 이 다윗이 손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빌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전문적으로 빌딩을 공실률도 낮추고 뭐 이런 걸 못했던 사람 못한 거죠.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투자자들이 몰렸는데 이분이 이 LA 타임스 분석에 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이 경영 기법이 있는 거예요. 이거 궁금한데? 네. 이건 좀 잘 들으셔야 이 됩니다. 중간에서 혹시 여기서 이제 난 나갈래 이런 분들은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 협박입니다. 네.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투자자들한테는 누구도 주지 않는 그 이익을 보장을 한 거예요. 한때 이익률이 20%인 거예요. 근데 그 정도면은 사람들이 그거 사기야 말이 안 돼. 은행 그렇죠. 1%인데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그게 우리 이 전 그 회차에 보시면
그 펀지 사기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판지 사기. 거의 20% 수준이다 그러면 펀지 사기에 가까운 수익률인 거예요. 근데 이제 소문이 나서 몰려들었겠네. 그렇지. 야, 이거는 펀지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근데 근데 실제 건물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20%를 보장을 해줬다는 거지. 어. 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윗돌 받고 아랫돌 받는 거 아닌가? 그렇지 그런 거 않아요. 아니었을 텐데 네. 어떻게 뭐 이렇게 특이한 뭐 변곡점 같은 게 있었나요? 그래가지고 이 동료사는 물론 마켓업주, 대기업까지 투자를 하려고 대기를 할 정도였던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 변곡점이 어디냐면 버몬트와 윌셔. 이게 LA 안 와보신 분들은 잘 잘 모르겠지만. 모르지만 이 버몬하고 윌셔는 거의 그 K타운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네. 거기에 있는 그 매입을 한 거예요. 그 빌딩을. 예. 은행 있는 건물.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살 때는 그 주변 인사 이렇게 있었는데 90년대 말에는 이 소액 투자자까지 밀리기 시작한 거야. 아,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동네 사람 아는 사람들인데 이제는 소문 듣고 막 온 사람들. 네. 그러면 점점 많이 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투자금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윌셔길. 그 윌셔길이라면 거의 그 미드 윌셔라는 아예 그 디스트릭 이름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 윌셔가에 있는 길에 있는 빌딩을 싸그리 산 거야. 하나만 빼놓고. 그러니까 그 하나는 네. 저쪽에 373 뭐 그 건물 네네, 그 하얀 거. 부수돼 있는 쌍둥이 건물. 있고. 쌍둥이 거기에 건물. 그 그 남성 아이돌 그룹, 한국의 남성 아이돌 그룹이 와서 거기서 또 뮤직비디오도 찍고 뭐 이런 데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로 이 사무실용 빌딩을 사가지고 그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늘렸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새로운 건 뭐냐? 요즘 와서는 이제 야 이거 오피스만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 K타운과 이 메트로폴리탄 에리아에 이 사람이 사는 곳, 주거용 건물들이 좀 모자른다. 거기에 이제 착안을 아파트가 해가지고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주거용으로 타겟을 바꾸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제 이 부동산의 흐름을 갖다 완전히 꿰고 있는 분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선견지명하고 연결이 되네요. 네, 얘기가.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단순히 어떤 그 빌딩을 사서 임대해주는 임대업자의 개념이었는데 지금 이제 완전히 개발업자, 디벨로퍼 개념이 아니, 임대업자하고 개발업자가 무슨 이렇게 아래 위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범위는 없이 크겠죠. 이 사이즈라든지 이 소위 말하는 스테러스 격이 틀린 거죠. 아니 그런 걸 좀 자세히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우선 빈 공간을 갖고 있는 건물을 사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얘기는 이제 건물이 있고 그 옆에 예. 이제 주차장 건물이 하나가 번듯하게 있는데 그 옆에 주차장이 지하 주차장이 아니라 그냥 나대지 같은 노상 주차장 큰 게 있다. 그러면 그런 빌딩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대지로 되어 있는 그 공간을 거기에다가 새로이 개발을 해서 빌딩을 올리는 거죠. 그런 공간이 LA에 많이 있나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그 343호에 있었던 그 에큐토브 빌딩 있잖아요. 그렇죠. 그 뒤쪽에 파킹plat이 엄청나게 컸는데 거기가 지금은 거기 뭐 상가 3층 4층짜리 상가 엄청나게 큰 게 있죠. 이 양반 머릿속에는 뭐 거의 뭐 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 이런 지도가 3D로 이렇게 다 들어있겠네. 이렇게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딱 보면 이쪽에 몇 층짜리 그렇지, 뭐 보이지 않지만 다 이렇게 딱 보면 야 저기다는 30층짜리를 하면은 얼마가 나오겠구나. 계산기 이제 그다음에 이제 건물 높이 지역마다 이제 높이 노조자 이런 거 다 계산하고 있는 야. 그래서 자 일단은 그 빈 공간이 있는 빌딩을 샀고 두 번째로는 이제 허름한 빌딩을 사는 거예요. 허름한 빌딩이라면 좀 오래된 건물들 조금 오래돼가지고 공실률도 높고 오피스 빌딩으로 주로 있었던 그런 빌딩을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소위 말하는 오피스텔 콘도로 바꾸는 거예요. 콘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닛당 밸류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20% 주고 남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땅인데도 가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땅에다가 빌딩 짓고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워낙 소문이 났으니까 그런 오파가 오면은 야 이놈이 내 땅만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생각하지 않고 진짜 나를 돈 벌게 해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겠네. 땅주인들은. 근데 땅주인 입장에서 보면 뭐 개발하고 그러면 골치도 아프고 리스크도 되게 큰데 전문가가 온다니까 이게. 그러면 이 땅이라는 게 미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땅 안에서 사고가 나면 땅 주인이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그런 얘기 있어요. 진짜. 그래서 이 땅의 그 주위에 보면
이게 되게 높은 이 담들을 쳐놓는 이유가 철조망 쳐놓는 누가 들어가서 잘못되면 골 누가 나서 책임지니까. 다치잖아요. 뭐 그 안에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애가 공놀이 하다가 넘어졌어. 근데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면 땅 주인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하는 것도 어렵고 땅을 관리하는 것도 어려워. 근데 그런 땅, 빈 땅에 와가지고 이다위 씨가 와가지고 여기다 우리가 개발해서 빌딩 집시다. 그러면 수익은 뭐몇 때문에 그리고 나누고 이 사람은 너무 유명한 부동산 개발업자야. 그러면 그럼. 안 할 이유가 없지. 내가 네. 해가지고 망가뜨리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윌셔하고 후버길에 거기 또 이 컨소시엄 져가지고 좀 공사가 엄청나게 30층짜리 진다는 거예요. 예. 아. 그래요. 아니 이분은 저 뭐 상당히 투자와 개발에 아주 잘하는데 요즘은 근데 뭐 하신대요? 아니 뭐 요즘도 네. 동시에 10개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 10개를. 이분은 거의 이제 지금은 이제 회장님 수준으로 나가 있고 아 이분은 완전히 그 한인사회판 트럼프네. 아 그렇죠. 그분의 지금 자제분이 또 이제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이다위 씨가 상왕처럼 뒤에 있으면서 네, 태종이 세종을 이렇게 하듯이 좀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 트럼프는 사실 그렇게 성공한 기업가는 아닌 것 같아요. 부동산으로는 재미 못 봤다고 그러는데. 사실 뭐 트럼프는 원래부터 그 부모님으로부터 이 받은 거 가지고 했고 그렇죠. 100만 불로 시작했다고. 그다음에 워낙 뭐 지금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 트럼프 대통령 막무가내로 하는 거. 막무가내로 전 세계로 휘두르듯이 네. 이분도 역시 개발할 때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빌딩 하나 졌는데 분양이 안 돼.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 그러면 이거 이다위 씨 얘기인가요? 아니요, 이거 트럼프 얘기인데 이분이 빌딩을 졌어. 근데 뭐 분양이 잘 안 돼. 그러면은 은행을 찾아가요. 야, 아무래도 내 옆에다 빌딩 하나를 더 줘야 되겠다. 아니 지금 이것도 안 나오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그렇죠. 야, 그러면 너 이거라도 져서 여기서 잘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반가에 해주면 되는데 너 이것도 나한테 돈 안 빌려주면 이거 망하면 넌 더 손해야. 야 이거 배째라 이상이네, 그죠? 그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니까. 그러네요 지금. 그랬다는 정치를 거예요. 응용해가지고. 네. 트럼프를 이해하면 정치가 이해가 됐다는 그렇죠. 얘기가 바로 네. 이런 거를 보고 나면은 이다위 씨는 사실 트럼프보다는 탁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이다위 씨의 그 또 다른 무슨 비결 같은 거 좀 있으면 좀 설명 좀 더 해주세요. 약간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이건 나도 알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다위 씨가 뭐 윌셔가에 뭐 한 10개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소위 말하는 이 흥분, 감정 지수가 올라간단 말이야. 그렇지. 나는 뭐 지금까지 10개 사는 족족 되니까 나는 경영의 천재야 이런 걸 하겠죠. 그래가지고 그냥 야 한번 질러봐. 뭐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 절대로 이 감정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고 숫자를 바탕으로 해서 매입을 결정한 거죠. 숫자를 바탕으로. 네. 그리고 임대 수익이 얼마가 된다. 대출 이자는 얼마다. 현재 캐시플로우, 현금 유동성은 어떻게 되고 현재 가치는 얼마인데 이게 앞으로 공실률이 떨어지고 아큐펀시 레이시 높아지면은 충분한 이 가치, 이 잠재력이 있다. 뭐 이렇게 돼서 그런 거를 다 하시고 또 특별히 이 분산 투자를 잘 하신 거야. 아니 근데 요까지는 사람들이 그런 다 사람 알죠? 알고 아는데 실천을 못 하는구나. 그렇죠. 아는데 그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빌딩 한 10개만 돼가지고 하면은 벌써 수억인데 술 먹고 뭐 파티 가고 막 뭐 이러기 쉽지. 그다음에 뭐 중요한 게 초심을 잃지 않고 분산 투자를 꾸준히 했다는 거. 근데 이분이 좀 한지가 꽤 됐는데 네.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R로 시작하는 리세션 2008년인가 7년에 그렇죠. 부동산 버블이 왔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분은 어떻게 버텼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공실률이 줄어들고 임대 그 아큐펀시 레이시 한 70%만 유지하면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안 팔면 그만인데. 안 팔면 그만이야. 그리고 지금 내가 은행 돈 갚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갚는 거. 그다음에 뭐 세금 좀 내는 거. 그다음에 투자자한테 수익률을 확인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일단은 안전 투자를 했고 공실률도 낮기 때문에 한 70% 수준 가지고 충분히 캐시플로우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버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 버블이라는 개념은 내가 빌딩 예를 들어서 $100짜리를 사야 되는데 내 돈이 $10, $5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대적으로 발생되는 금융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지. 내가 3, 40 넣었다. 그리고 그 70% 이상의 아큐펀시 레이시 있다. 그러면 뭐 입주율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캐시플로우 충분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부동산 버블이다 이렇게 한다 그래도
공실률만 줄어들고 캐시플로우만 충분히 들고 버팅기면 다 그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건물마다 이제 투자 그룹도 다르고 유한회사로 LLC로 다 있어가지고 네. 도미노 현상 안 일어난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한 회사가 여러 빌딩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망가졌다. 이게 이제 이렇게 비교할 수 있죠. 예. 과일을 한 바구니에 다 담았는데 그 안에 썩은 과일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잠시 후에 모든 과일이 다 썩게 돼. 그렇지만 과일을 따로 담았다 그러면 하나가 썩어도 그거만 썩지. 다른 거는 이다와 씨는 어떻게 했냐면 건물을 사게 되면 건물 자체 내에 하나의 LLC, 유한회사를 만들고 또 그 안에 또 요 회사만 메인테넌스 하는 또 다른 유한회사를 만들었다는 거죠. 회사도 많이 만들었겠죠. 그렇죠. 뭐 회사만 해도 건물이 100개 정도 되면 한 회사는 한 2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 관리회사는 하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각 제일 시작하는 회사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매니지먼트 회사가 있고요. 매니지먼트 회사가 그럼 이제 매니지먼트 회사가 J 디벨롭먼트인가 컨스트럭션인가 이런 데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 하청을 주게 되는데 그거는 뭐 지금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에버랜드라는 그 회사는 원래는 그 중앙개발이라는 회사예요. 그 중앙개발이 뭐 했느냐? 그 삼성그룹이 가지고 있는 빌딩들 청소해주고 메인테넌스 해주는 회사였어요. 근데 에버가 됐구나. 그게 에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아주 그러네요. 네네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산 투자하니까. 그럼 지금 투자자가 굉장히 많겠네요. 그러면 엄청 많죠. 네, 이 회사 투자자가 되게 많겠네요. 많죠. 얼마나? 그거는 아직 그 LA 타임스에서도 확인을 못 해주는 거 같고요. 그래. 워낙 또 이게.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네. 뭐 대기업 개미 이렇게 다 있으니까. 네, 개미는 투자를 안 하고. 이제 좀 약간 좀 배가 아픈데요. 참. 하여간 이분의 스토리는 거의 뭐 한 학기 수업 교재로 나올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물론 이렇게 뭐 겉으로 좋은 거는 있지만 뭐 원성을 사기도 하긴 해요. 그래도 본인이 알려지기로는 뭐 아까 제가 말씀하셨지 뭐 너무 축배를 빨리 들어가지고 뭐 이러지도 않고 그렇진 않습니다. 아주 험불합니다. 험불하게 이렇게 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부럽기도 하고 배도 아프고. 자, 그럼 저는 이제 오늘 결론 한번 내야겠죠? 네. 제가 그 이다위 씨의 그 고등학교 동창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의외로 많이 험벌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실제 모습은 높은 자리에 올려놓거나 돈을 많이 벌어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모습이 그렇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도 하고 뭐도 하고 그리고 또 그의 인성을 보고 사람들이 투자를 했겠죠. 처음에 그렇죠. 가족들이 봤을 때 이게 의사긴 한데 약간 망난이었으면은 누가 저놈 믿고 누가 돈 줘 그렇게 했겠죠. 그렇지만 이미 가족들 그 사람을 제일 잘하는 가족들이 얘는 믿을만한 애야. 그래서 돈을 투자를 했거든요. 혹시라도 주위로부터 투자를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인성부터 갖추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비전은 중요하지만 네네. 이 자산 가치가 빚 빼고 한 10억 달러는 훨씬 넘겠죠? 그렇죠. 이거 완전히 미국식이네요. 여러분 그 책 중에 그 Millionaire Next Door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은 정말 그 순 재산가는 겉으로 그 표시가 잘 안 난대요. 이분도 아마 그런 유의 사람이 아닐까. 우리 주님의 결론은 뭡니까? 저분이 입주한 건물들은 다 오르는데 왜 내가 입주한 건물은 아직도 가격이 안 올라가지고 이렇게 속이 쓰릴까? 그래도 여러분 부동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땅이 최고요, 부동산이 최고요. 잘 생각하시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좋은 꿈 꾸시고. 이건 약간 이상한 결론. 그래요? 어쨌든 조금 이상하네. 네. 절대 감정에 쏠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계산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범인은 뭐 잘 모르겠는데 건물 몇 개 가지고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막 진짜 이렇게 흥청망청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맨날 놀러 다니시고 뭐 그런 분들. 근데 갑자기 놀긴 놀겠지만 그래도 갑자기 이런 농담이 생각이 나군요. 야, 계란이 까지기 전엔 절대 닭의 숫자를 세지 마라.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네. 그럼요. 야, 네. 네, 오늘 자, 오늘은 이만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볼까요? 다음에 제발. 누가 어떤 돈을 벌었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 네, 네. 제발. 제발.